일본 사회는 정녕 다 같이 가난해지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한국처럼 따라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본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 인상을 놓고 매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일본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고작 3.3%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물가 폭등으로 인해 가계 파산에 내몰린 일본 국민들을 더욱더 깊은 시름에 잠기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보다 못한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국민소득 격차가 더욱더 크게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의 급성장을 이제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매우 신랄한 비판 보도를 내놓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4일 일본의 유력 주간 매체인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최근 들어 한국과의 경쟁에서 일본이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는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왜곡하려는 행태마저 보이면서 일본 경제를 더 큰 수렁에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매체인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단도직입적으로 2022년도 일본의 최저시급이 961엔으로 정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이번 최저시급의 인상폭은 전년에 비해 고작 31엔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 계층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물가 급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일본 기업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일본 정부가 강제로 임금 인상을 추진하다가는 기업들의 줄도사는 물론이고 이에 덩달아 실업률까지 폭증하면서 일본 경제가 더욱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보다는 물가 억제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에 달하는 소비세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매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해괴망측한 주장은 세계 경제의 보편적인 상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며 날선 직격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일본과 정반대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동결시켜버리게 되면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게 되면서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임금 동결을 통해 아직까지도 현상 유지에 놓여있는 일본 기업과 달리 세계 각국에서는 임금 인상을 발판 삼아 경쟁력 있는 고품질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자국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터부시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개발도상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국책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임금 인상이야말로 최강의 경제정책이라는 인식이 세계 각국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반해 일본처럼 임금 인상 대신 소비세 제로를 외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당장 소비세가 각각 20%와 19%에 달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보다 훨씬 높은 소비세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일본보다 훨씬 월등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일부 계층이 주장하는 소비세 제로는 결국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그 나라만의 경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세계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일본 매체는 일본 사회가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속 시원하게 임금 인상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세계와의 격차를 따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일본 경제를 망가뜨리면 될 것이라며 다소 직설적인 비판을 쏟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일본 사회가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이웃 국가들에게 추월당하는 것 또한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처럼 최저임금은 인상하지 않고 싶지만 경제성장은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하고 싶다는 식의 허황된 주장은 세계 경제에서 절대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일본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국가 경제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지는 않을까 일본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당장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국의 상황만 들여다보더라도 이 같은 주장은 그저 억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임금 인상을 머뭇거리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매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는 반면에 한국의 근로자 임금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니케이 신문이 지난 6월 30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도 최저임금 역시도 5.0% 증가한 9,62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10년 전에 비해 무려 98%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두 나라의 환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치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00엔당 938원이었던 6월 당시의 환율로 계산해 본다면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 1,000엔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는 8월 3일에 보인 두 나라의 환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9,620원인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엔화로 환전해보면 981엔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일본의 전국 평균 임금인 961엔보다 훨씬 높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올해 최저임금이 31엔이 오른 일본에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며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매년 5% 정도씩 꾸준히 인상시켜왔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두 나라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뭇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나라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나라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두 나라의 이 같은 상반된 반응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국민소득마저도 해가 갈수록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지난 2018년에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명목 GDP 또한 2027년에 이르게 되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깊은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는 온갖 왜곡을 일삼고 나섰는데 오히려 한국 경제는 일본 사회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일본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해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일본 사회에 전해질 때마다 한국의 젊은 층에서 대량 실업자가 속출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파탄에 내몰리면서 결국 일본 정부에게 통화 스와프를 다급하게 요청할 것이라며 다소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여왔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3.9%로 38개 회원국 중에서 6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던 만큼 오히려 일본 사회 일각에서 주장해왔던 임금 인상에 따른 한국 경제 파탄론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개발도상국이라면 몰라도 한국과 일본처럼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당장 국가 경제가 파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는 설사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인해 몇몇 기업들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한다 하더라도 선순환 경제 구조를 갖춘 선진국에서는 실직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처럼 전 국민의 40% 이상이 실업자로 내몰리는 대량 실업 사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국과 달리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온 일본 사회가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상황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있은 참의원 선거만 놓고 보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의 수많은 정당들이 임금 인상 대신 소비세 제로만 외치고 나섬으로써 이 같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매체는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노동조합이나 주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는 기업은 스스로 임금 인상에 나서지 않는 만큼 오늘날까지 외부로부터 아무런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았던 일본 기업들 역시도 임금 인상에 인색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일본 사회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노력보다 오로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만 몰입할수록 더 큰 난관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30년간 1,000조엔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부채를 늘리면서까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쏟아붓고 나섰지만 일본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결국 공연불이 되고 말았던 만큼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소득 주도 성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2027년으로 예측되고 있는 한국의 일본 GDP 추월이 더 빨리 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한탄 섞인 보도는 위정자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무시하고 잘못된 경제 정책을 남발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경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몰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사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본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들이닥치지 않도록 만반의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